안녕하세요. 백지훈입니다. 이번 장은 입세션 예외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한 20분 정도 녹음을 했는데 프로그램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녹음이 좀 다 날아가서 좀 다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네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녹음하다 보면 꼭 이렇게 좀 잘 안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그냥 종료된다든지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메모리가 부족하거나 이럴 때 이런 녹음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좀 꺼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다시 좀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입세션이라고 합니다. 입세션이라 해가지고 여태까지 그런 제가 예제나 아니면 코드를 짜면서 트라이 캐치문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죠. 트라이 캐치문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는데 음, 이제 뭐 어쨌든 수업의 순서상 트라이 캐치문이 이제 나오는 거니까 여기 10장에서 이제 트라이 캐치문이 나오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시 언어를 배우다 보니까 시 언어를 먼저 배우고 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비교할 수 있는 게 이제 C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 언어로 좀 비교를 해보면 C에서는 입세션이라는 거는 사용하지 않죠. 입세션은 없지만 우리가 그런 파일 오픈을 C에서 이제 파일 오픈이나 할 때 이런 것들 할 때 다 우리가 그런 예외 처리를 다 해준다고 하죠. 그래서 뭐 이게 마이너스 리턴 값이 마이너스 1이 리턴 된다 그러면 그때 얘는 파일이 제대로 파일이 없거나 뭐 이런 이유로 파일을 열 수 없을 때 조건문을 하나 해서 파일을 열 수 없습니다라는 거를 출력을 하고 그거에 맞게 이제 또 코딩을 짜거나 아니면 프로세스 종료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런 것들을 좀 클래스로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미세션 트라이 캐치문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 중에 어떤 이유에서 발생되는 입세션들을 음, 우리가 이제 C에서는 그냥 사용할 때 뭐 이렇게 만들었던 것들을 얘네는 이제 트라이 캐치문으로 딱 자바에서는 이렇게 한번 처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이제 런타임 입세션이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제일 어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예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나는 에러들은 컴파일 에러들은 이제 컴파일러가 이제 체크를 해서 뭐 신텍스 에러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잡아주죠. 거의 다 그런 것들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실행 예라 그래서 런타임 입세션이라고 해요. 실행 중에 널 포인트 입세션이라든지 뭐 대표적이죠. 널 포인트 입세션이요. 그래서 어, 객체가 인스턴스화 그러니까 클래스가 객체화되지 않은 인스턴스화 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려고 할 때 널 포인트 입세션을 발생하면서 프로세스가 이제 종료가 되죠. 일반적으로요. 근데 C 언어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 세그멘테이션 에러를 띄우고 그냥 프로세스가 종료가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발생하면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를 체크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예. 체크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음, 그런 것들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전혀 이제 모르고 있다가 보면 위치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뭐 디버깅을 해서 찾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많이 찾긴 찾는데 어, 자바에서는 트라이 캐치문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큰 범주 안에서 널 포인트 입세션이 발생하면 그게 어느 범주에서 널 포인트 입세션이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느 라인에서 널 포인트 입세션이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발할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좀 잘 사용하면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보면 널 포인트 입세션에 대해서 한번 널 포인트 런타임 입세션에 대해서 좀 보면은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널 포인트 입세션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클래스, 뭐 캐스팅 입세션도 있고 그다음에 넘버 포맷 입세션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입세션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장에서는 트라이 캐치문을 가르쳐 주는 장은 아니고 요 이제 요 10장은 마찬가지긴 하지 10장에서 얘기는 있긴 하지만 여기 이 PPT에서는 그 런타임 입세션에 대해서 이제 그런 발생하는 원인이라든지 발생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그런 PPT예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서 이제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널 포인트 입세션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링에다가 널을 넣어놓고 이거는 아직 이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죠. 여기서 to 스트링을 하게 되면 입세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서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입세션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름이 좀 아쉽긴 해요. 여기도 입세션이 발생한 건 아니고 널 포인트 입세션이라는 파일명이에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입세션이 발생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입세션이 발생했다. 그래서 toString이라는 거를 데이터는 아무것도 객체화되지 않은, 인스턴스화되지 않은 데이터인데 얘에서 toString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입세션이 발생하는 그런 예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을 넘겨보면 배열을 스트링에 배열을 넣는데 여기 이제 아규먼트로 들어오는 거죠. 그 메인 문의 아규먼트로 들어오는 건데 메인 문의 아규먼트로 들어올 때 이 아규먼트들은 당연히 살아있지가 않죠. 아규먼트들은 다 살아있지 않다 보니까 이 아규먼트들이 어, 이쪽으로 이제 데이터 들어오려고 할 때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 일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입세션이 아마 그쪽에서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어레이 세션인데 한번 볼까요? 어디서 발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어레이 세션이 여기 이제 처음에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규먼트에 아무것도 없는데 데이터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어레이 입세션이 발생을 하는 거죠. 요건 이제 요걸 만약에 이제 정상적으로 돌리려면 다음 PPT에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랑 다 관계없는 입세션이네요. 관계없는 파일인데 그런 식으로 누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이쪽에 아규먼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실행을 시키면 네,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아규먼트에 데이터를 안 넣었을 때, 배열에 이제 값을 안 넣었을 때, 네, 바로 캐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세 번째인데요. 요 세 번째에서는 그 아래 같이 이렇게 해결하라고 하는 코드였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냐에 따라서 이제 이걸 표현해 주는 건데 이때 이제 조건문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쓰죠. 그래서 예제 3번이 이제 해결된 예제인데 예제 2번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아규먼트에 데이터가 안 들어와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C에서는 아규먼트를 이런 식으로 먼저 확인하자. 아규먼트의 길이를 확인해서 아규먼트의 길이가 맞다면 얘를 돌려보면 얘는 두 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뜨죠. 처음부터.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얘 처리하는 건데 이건 트라이 캐치문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건문을 이용해서 그런 예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그 해결을 한 거고요. 그리고 포맷을 변경할 때 이제 입세션인데요. 이거는 그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할 때 이제 거기 있는 데이터가 어, 숫자로 변경이 안 될 문자열이 존재한다면 정수가 아닌 값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입세션이고 한 장 더 넘겨보면 여기에서는 정상적으로 데이터 100이랑 그 다음에 A 100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인트저로 변경을 하면 스트링을 변경을 하게 되면 스트링을 문자열로 정수형으로 변경하게 되면 얘는 데이터 1은 정상적으로 들어갈 텐데 데이터 2는 A라는 문자가 있기 때문에 입세션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코드가 돌려보면 되죠. 그래서 한번 돌려보면 입세션이 발생을 했고요. 입세션이 발생한 곳은 여기 이쪽에서 9번 라인에서 입세션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입세션 하게 되면 어디서 이제 입세션이 발생하는지를 라인으로 좀 알려주기 때문에요. 보기가 좋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세션이 발생하는 거를 확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캐스팅, 클래스 캐스팅하는 입세션, 이거는 입세션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상속이나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썼을 때 상속 받거나 아니면 인터페이스 쓸 때 이제 도구 같은 경우 여기 지금 도구로 캐스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한 거죠. 이렇게 사용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얘를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거나 도구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다시 애니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관계가 없어요. 아무 캐스팅에 문제가 없는데 도구를 캐스로 바로 캐스팅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도구로 캐스팅을 했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캐스팅하는 것도 당연히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게 도구로 갔다가 도구로 오면 되는데 도구로 생성을 해서 뉴를 도구로 캐스팅, 자동 캐스팅 한 거죠. 자동 캐스팅하고 다시 애니멀을 강제로 캐스로 캐스팅을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쵸? 이거는 이 세션이 발생하는 코드예요. 반대로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겠죠. 텔레비전을 RC로 넣고 이런 식으로 넣고 이건 뭐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건 정상적인데 텔레비전을 RC에다 넣고 텔레비전을 자동 변환으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오디오로 강제 변환을 하게 되면 요거는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 코드를 보게 되면 입세션이 발생을 하죠. 입세션 발생한 장소는 바로 도구를 이제 캣으로 체인지 할 때, 캣으로 생성하거나 이럴 때 이제 이쪽에 보면, 이건 상속받은 거고, 클래스 4개가 있는 거고, 도구로 생성을 해서, 체인지 도구, 이쪽에 이제 도구로 생성하는 건데, 여기 이제 캣을 넣어주면 입세션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입세션을 발생을 안 시키려면, 트라이 캐치문을 쓰지 않고 이제 입세션을 발생을 하는 거를 뭔가 캐치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제 그때 내가 배웠던 확인하는 거죠. 이걸로 이제 도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예. 인스턴스 오브를 통해서 내가 맞는 건지 아닌지를 캐치한 다음에 그걸 맞게 이제 변환하면 돼요. 요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 잘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메소드에서 여기서 얘를 이제 주석을 풀어주면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해주면 에러가 발생을 되진 않았죠. 방금 여기가 주석이 되어 있다면 에러가 발생했겠죠. 체인지 캔슬을 해주게 되면 당연히 이쪽에 들어왔을 때 인스턴스 오브를 통해서 걸러지겠죠. 예, 예외 처리가 된 거죠. 이거는 코드상에서 우리가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예외 처리하는 코드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장은 좀 짧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트라이 캐치문에 대해서 이제 배워 나가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수업은, 오늘이 아니라 요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이제 트라이 캐치문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